안녕하세요. 자료구조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렉토피아의 정혜경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차원 배열을 활용하는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문제 두 개를 풀 건데요. 1차원 배열 내의 데이터를 검색하는 프로그램과 자, 캐릭터 배열 안에 있는 단어가 회문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프로그램 두 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차원 배열 내의 데이터 검색하기. int num array 10이라는 배열을 선언해서 자, 1부터 20 사이의 난수를 발생시켜서 초기화를 시켜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초기화된 배열 내의 데이터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정수를 검색하여 그 배열 내에서 찾는 데이터가 몇 번째 방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 위치 인덱스를 출력하는데 이걸 몇 번 반복해요? 5번 반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횟수를 반복할 때에는 for문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자, 이때 저희가 사용할 기법은 순차 검색 기법을 쓸 것입니다. 리니어 서치 또는 시퀀셜 서치라고 하는데, 자, 얘는 선형 자료 구조에서, 그렇죠.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배열이 바로 대표적인 선형 자료 구조가 되겠죠. 데이터를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하나씩 비교하면서 찾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단 이때 여러분들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은 내가 찾는 단어가 없을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오른쪽에 실행 예가 있습니다. 자, 배열에 17부터 1까지 총 10개의 랜덤 넘버가 되겠죠. 자, 난수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때 난수는 위의 문제에서 1부터 20 사이의 난수를 발생시켜서 저장해라 라고 지정되어 있으므로 1부터 20 사이의 난수가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자, 그 중에 여러분들 이제 17이라는 데이터를 찾는 표현이 나옵니다. 17을 찾아봐 그랬더니 배열 내에 17이 두 개가 있는데 즉 0번 방과 7번 방이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자, 몇 번 방이 있다고 나옵니까? 0번 방에 있다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얘는 다중 검색이 되지 않고 지금 단일 검색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문제는 단일 검색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사님 17이 0번 방에 되어 있고 7번 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자, 그것을 우리는 다중검색이라고 하고요. 이후 다른 자료 구조에서 다중검색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 문제는 단일 검색만 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자, 7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7도 두 개지만 그 중에 1번 방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가 위치가 찾아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자, 마지막 방까지 1이라는 데이터를 찾으면 9번 방에 있습니다. 잘 나오죠? 자, 그런가 하면 꼭 반드시 이것도 유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없는 데이터입니다. 8을 찾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줘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개념이 하나 있는데, 자, 난수를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자, 난수를 발생시키는 거 주로 어떤 함수를 사용하시죠? C 언어에서? 그렇죠. 랜드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랜드는 0부터 랜드 맥스라는 값, 즉 그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숫자를 표현하자면 32,767 사이에 난수를 발생시키는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난수는 1부터 20까지의 난수를 원하기 때문에 자, 이걸 약간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요. 자, 랜드 함수로부터 발생한 난수를 20으로 모듈러스 해줍니다. 자, 나머지 연산자죠. 나머지 연산자를 수행해주면 자, 어떤 정수값을 20으로 모듈러스 하면 0부터 19 사이의 난수가 발생이 돼서 나올 것입니다. 나머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 값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1부터 20까지의 난수를 원하므로 여기에다 뭘 더해주면 되겠습니까? 최종적으로 1을 더해주면 1부터 20 사이의 난수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랜드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요. std.lib.h 스탠다드 library.h 헤더를 인클루드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동영상을 잠시 멈춤해 놓으시고요. 실제 여러분들 코딩해서 테스트를 해보신 후에 그 다음에 뒤로 이어서 동영상을 보시면 제가 풀이해드리는 코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먼저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풀어야지 자꾸 남이 푸는 것만 봐서는 절대 코딩 능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멈춤 하시고 코딩 시작하시죠. 자, 여러분들 데이터 검색 코드입니다. 저는 몇 개의 함수로 나누어 작성을 했고요. 자, 프린트 어레이 배열 찍는 그런 함수이고요.
init array. 자, init array는 어떤 함수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열을 1부터 20 사이의 난수로 초기화시키고 돌아오는 함수가 되겠죠?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search array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함수고요. 예, 실제 데이터를 몇 번 방에 있는지 검색해서 방번호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 메인 함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볼까요? 자, num 방 10개짜리 배열을 선언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즈라고 배열의 방의 개수는 몇 개다 라고 저장하는 변수. 자, sData는 검색할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저장할 변수. 자, RES는 검색 결과를 저장할 변수를 선언해 주었습니다. 자, 이터레이터 변수 있고요. 자, 사이즈는 배열 전체 크기 나누기 배열의 방 하나의 크기로 40바이트 나누기 4바이트 해주니까 방 10개다를 계산해내고 사이즈 변수는 이후에 함수들의 전달인자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init array 함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부터 20 사이의 난수로 방 10개를 초기화시키고 올 거고요. print array는 그 내용을 출력해 주겠죠. 실제 검색하는 알고리즘은 이 부분입니다. 자, form은 자, 5번 반복하자라고 해서 5회 돌면서 검색할 정수를 입력하시오. sData에 입력받고요. 자, 실제 이제 검색은 누가 해줍니까? search array라는 함수가 검색을 해주게 되겠죠. 자, search array 전체 코드를 보면 자, 배열명을 AP로 받고 자, 방의 개수 사이즈로 받고 찾을 데이터 sData로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포지션이라는 변수가 이게 바로 내가 찾는 데이터가 몇 번 방에 있는지를 저장할 변수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못 찾았잖아요. 아직 찾지 못했죠. 그러면 있을 수 없는 방번호, 인덱스 번호인 -1로 못 찾은 경우를 나타내 주고요. 자, 밑에 이제 폼문에서 자, 폼은 몇 번 돌면서 자, 사이즈 번 돌면서 0번 방부터 9번 방까지 내가 찾는 데이터가 있는가 검사했는데 있어요. 있으면 찾은 거죠. 같냐? 같으면 찾은 거죠. 그러면 내가 찾은 방에 방번호를 포지션에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 찾는 데이터의 인덱스 번호가 포지션 안에 들어가고요. 자, 얘는 단일 검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검색해서 찾았으면 이제 더 이상 검색할 필요가 없겠죠. 자, 브레이크 문을 써서 자, 탈출하게 됩니다. 자, 이 브레이크 문은 if 블럭을 탈출하나요? for 문을 탈출하나요? 그렇죠. 자, 브레이크 문은 for, while, do while과 같은 반복문 또는 스위치 케이스 블럭을 탈출하는 용도로 쓰지 if 블럭을 탈출하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브레이크 문에 의해서 for 문을 탈출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포지션을 리턴하게 되어 있죠. 자, 포지션은 그러므로 찾았으면은 찾은 방번호를 못 찾았으면 초기 값인 -1을 리턴하게 되어 있고요. 그 리턴 값을 RES에 받아서 자, 이것이 -1이 아니면 찾았으면 이런 조건이죠. 그러면 sData는 RES 번방에 있습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고 자, RES가 -1이면 else 블럭으로 왔겠죠. 자, sData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배열 내의 데이터를 순차 검색하는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실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회문 검사 프로그램. 자, 회문이 뭔가요? 자, 회문은 펠린드롬이라고 하고요. 자, 레벨 밥과 같이 앞에서부터 읽거나 뒤에서부터 읽거나 똑같은 스펠링으로 되어 있는 단어를 말하죠. 자, 이런 자, 회문을 내가 입력받은 단어가 회문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자. 자, 반복 수행하고 이번에도 반복문이 필요한데 몇 번 반복할까요, 강사님? 여기에서는 횟수가 없어요. 단 종료 조건이 있습니다. end를 입력하면 종료하자라는 조건이 있죠. 자, 이렇게 정확히 몇 번 돌지 모르고 특정 상황에 따른 반복을 할 때는 주로 어떤 반복문을 씁니까? while이라는 반복문을 쓰셔야 될 것이고요. 자, 필수 사용 함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함수는 꼭 만들어라가 있네요. 자, 문자를 입력받는 입력 함수와 체크 펠린드롬이라고 해서 회문 검사를 하는 함수. 자, 회문이면 1을 리턴하고 회문이 아니면 0을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수행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실행예를 보면 자, 레벨이라고 입력하면 회문입니다. 그렇죠? 또 회문입니다. 맞죠? 자, F는 회문이 아니죠?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end 입력하면 종료하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제가 힌트 조금 드려야죠. 자, 레벨이라는 단어가 저장되어 있을 때, 자, 얘를 갖다가 회문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기법을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자, str 방 한 80개짜리 넉넉하게 배열을 선언하시고요. 이곳에 레벨이라는 단어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펠링과 마지막 스펠링, 두 번째 스펠링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스펠링 이런 식으로 비교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마지막 문자의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이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strlen 이라는 문자열의 길이를 구해주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함수를 사용할 때에는 내가 길이를 구하고 싶은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보내주면 되는데 레벨의 시작 주소는 지금 str 배열에 들어가 있으니까 str 배열명을 보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n이라는 변수에 바이트 수가 계산돼서 저장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5가 계산돼서 나올까요? 아니면 6이 계산돼서 나올까요? 확률은 50%.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십시오. 5입니까? 6입니까? 그렇죠. 자, 답은 5입니다. 스트링 랭스 라이브러리는 문자열의 길이를 구할 때 널 문자는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널 문자 전까지만 카운트한다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 함수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자, 문자열 비교 함수가 필요합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AND 입력하면 종료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종료 조건이죠. 자, 종료 조건인지 아닌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문자열 비교 함수인 string compare라는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string compare 함수는 전달인자로 문자열의 주소를 두 개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열의 시작 주소 S1이라고 하고 두 번째 문자열의 주소를 S2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자, str 배열 안에 있는 문자열하고 우리는 지금 AND를 비교해야 되겠죠. 자, AND를 비교해야 되는데 얘도 리턴 값이 있습니다. 리턴 값으로 지금 비교 결과를 알아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얘 리턴 값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양수 값이 리턴되는 경우와 0이 리턴되는 경우, 음수 값이 리턴되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자, 양수가 리턴되는 경우는 첫 번째 문자열이 두 번째 문자열보다 큰 경우입니다. 강사님, 문자열을 크다 작다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자열이 주였고요. 두 번째 문자열이 AND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주라는 단어하고 AND라는 단어 중에 영어 사전에 어떤 단어가 더 뒤에 나오고 어떤 단어가 앞에 나옵니까? 자, AND가 먼저 나오고 주가 나중에 나오죠. 즉, 영어 사전상에서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작은 단어이고 뒤에 나오는 단어가 큰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죠. 실제 스트링 컴페어 라이브러리 자체는 문자열에서 각 문자열들의 이렇게 스펠링을 비교해가는 방식으로 크고 작음을 따져주는데 Z라는 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이 E라는 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보다 크므로 자, 이번에는 S1이 S2보다 크다. 그래서 양수가 리턴이 되고요. 자, 0이 리턴되는 경우는 S1의 문자열하고 S2의 문자열이 완벽하게 널 문자 위치까지 똑같을 때, 즉 AND라는 문자열과 AND라는 문자를 비교하면 바로 리턴 값이 0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 음수는 첫 번째 문자열이 두 번째 문자열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문자열하고 X, Y, Z라는 문자열을 비교하면 앞에 있는 문자열이 뒤에 있는 문자열보다 작죠. 그래서 음수가 리턴되는 형태로 수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 내에서는 두 문자열이 같은지 비교해야 되니까 자, 리턴 값이 0인 경우를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힌트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자, 회문 검사하는 프로그램 작성해 보시고요. 자, 동영상은 정지해 놓으시고 각자 작성하신 후 결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하셔서 제 코드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동영상 정지. 자, 회문 검사 코드입니다. 여러분들 잘 수행되셨나요? 잘 되셨어야 하는데 자, 코드 한번 같이 볼까요? 문제의 요구사항에 있었던 문자를 입력받는 input string 함수와 그 다음에 체크 팔린드롬 함수 두 개를 선언해 놓았고요. 자, 메인 함수에서 자,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서 str 방 80개짜리 배열 선언했고 회문 검사의 결과를 저장할 res 변수. 자, 그 다음에 input string 함수는 정말 간단합니다. 배열, 명, 고급 배열의 시작 주소를 보내주면 당연히 포인터 변수로 그것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회문 검사할 문자열을 입력하시오 라고 메시지를 내준 후 자, %s 자, 문자열을 입력받는 받아서 cp 번지에 즉 cp가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str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str 배열에다가 문자열을 저장해주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while문을 이용해서 몇 번 돌지 몰라요. 그러니까 while문을 이용해서 자, string compare 아까 설명드렸던 애가 나오고 있죠. 자, 얘는 첫 번째 문자열의 주소와 두 번째 문자열의 주소를 보내주면 두 문자열을 비교해서 자,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예, 이거는 end가 str 안에 들어온 문자열이 end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들어와서 회문 검사해야 되고요. 자, str에 end가 들어오면 예, end와 end는 같죠? 그러면 0이 리턴되고 0이 0이 아니냐 거짓되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end 입력 시 종료하는 조건이 만들어졌고요. 자, 중요한 함수죠. 체크 펠린드롬이라는 함수는 내가 검사할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보내주게 됩니다. 자, 체크 펠린드롬 함수의 정의부를 한번 예, 같이 살펴보시면 자, 문자열의 길이를 저장할 length라는 변수, 그 다음에 자, 체크라는 변수가 있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얘는 자, 회문이면은 1을 저장하고 회문이 아닐 경우에 0을 저장하는 예, 변수가 되겠고요. 일단은 회문이다 라는 의미로 1을 저장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 string length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고요. 자, 포문을 돌리면서 예, 문자 스펠링을 비교해 나가는데 이때 자, length 나누기 2번만 비교하면 되겠죠. 자, 이거를 length만큼 다 비교할 필요가 없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레벨을 우리가 비교하는 경우로 한번 살펴보신다면 자, 레벨에서 자,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면 5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자, 5를 2로 나눴으니까 두 번만 비교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마지막, 그 다음에 앞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이렇게 두 번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예, 이거를 굳이 5번 비교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다시 체크 펠린드롬이라는 함수 쪽으로 오셔서 보시면 자, 포문은 string length 해준 결과 나누기 2회만큼 돌면서 자, i가 0일 때부터니까 cp의 0번방부터 자, cp의 length 번방에는 널 문자 있어요. 자, 그래서 length 마이너스 1번방이야 마지막 문자의 위치가 되겠죠. 자, 비교하고 자, i가 1일 경우에는 1번방과 그 마지막 방보다 하나 작은 방 뒤에서 예, 두 번째 스펠링을 비교하는 형태로 비교를 해나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비교했는데 두 스펠링이 달라? 그러면 이건 회문이 아니죠. 자, 그러면 회문이 아닌 이 부분이 체크가 되면 체크 변수에다가 회문 아니다 라는 의미의 0을 넣어놓고요. 자, 더 이상 스펠링이 하나만 달라도 회문이 아니니까 여기서 반복문을 계속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브레이크문을 이용해서 포문을 탈출해서 예, 체크를 리턴해주면 되겠죠. 자, 체크 변수는 그러므로 회문이면 1, 회문이 아니면 0을 리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리턴 값을 RES에 받아서 RES가 1이면 회문인 거죠. 그래서 회문입니다 출력하고요. 자, else이면 회문이 아닙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단어를 출력할 때 앞뒤로 쌍따옴표를 화면에 보이게 출력하고 싶어서 역슬러시 쌍따옴표를 출력해주는 모양이 나옵니다. 자, 문자열 안에 있는 쌍따옴표를 출력해주기 위해서는요. 그냥 쌍따옴표만 치면 에러가 나고요. 역슬러시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예, 화면에 쌍따옴표 하나를 출력해 줄 수 있음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자, 실제 실행 결과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실까요? 자, 회문 검사할 문자를 입력하시오. 예를 들어서 레벨, 자, 회문이죠. 그쵸? 밥, 회문이죠. 자, 그런가 하면 애플은 회문이 아니죠. 자, 종료하고 싶습니다. 뭐 입력해요? end 입력하면 종료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았고요. 자, 요 얘기 한번 드릴까요? 자, getCharacter 함수가 제가 소개해드린 코드 내에서 자꾸 보일 텐데요. 자, 얘네는 프로그램 잠깐 멈추게 하는 기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클립스 내에서 제가 콘솔 창으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자, 이게 getCharacter 함수가 없으면 최종 결과가 예, 화면에 떠 있지 않고 그냥 바로 화면이 닫히는 현상이 나타나서 최종 결과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getCharacter 함수를 추가했음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차원 숫자 배열과 1차원 캐릭터 배열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는 2차원 배열을 실제 활용하고 그 개념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